그거 아세요? 과학자들은 은하수 중심에서 우리에게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우주 생명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천문학자들은 외계 생명체를 발견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흥분해서 우리 은하 중심부를 집중적으로 탐색하고 있습니다. 우주 공간의 별이 자신만의 독특한 비트를 돌리는 멋진 DJ라고 상상해보세요. 음악 대신 전파 펄스라고 불리는 특별한 신호를 내보내죠. 안녕 우주라고 말하는 그들의 방식입니다. 이 전자 펄스는 기본적으로 우주를 통과하는 작은 에너지 폭발입니다. 하지만 그냥 무작위 잡음이 아니에요. 전파에는 다른 모든 소리와 구별되는 특별한 패턴이 있습니다. 마치 이 별들만이 알고 있는 비밀 암호나 특별한 리듬과도 같죠. 과학자들은 이 전파 펄스에 대해 매우 호기심을 갖고 있는데 어쩌면 다른 행성의 지적 생명체도 이 전파 펄스를 사용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대화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은하계 언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신호를 들을 수 있는 특별한 도구와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좋아하는 라디오 방송국을 듣는 것과 비슷하지만 음악이나 토크쇼 대신 이 우주의 비트를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른 우주 생명체가 우리와 소통하려는 신호일 수 있는 독특한 패턴을 찾으려고 하죠. 연구진은 웨스트버지니아에 있는 그린뱅크 망원경이라는 멋진 망원경을 사용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 신호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멋진 소프트웨어는 매우 빠르며 다음번에는 더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그런데 왜 외계 생명체를 찾는데 은하수 중심부를 선택했을까요? 은하의 중심에는 별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더 많은 행성이 있으면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의미하죠. 게다가 우리 은하 중심부에 지적 생명체가 있다면 한꺼번에 많은 행성에 쉽게 신호를 보낼 수 있습니다. 똑똑하죠? 과학자들이 이러한 유형의 신호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인 건 처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과학자들은 특정 주파수 범위와 반복되는 패턴을 사용하는 것이 외계 생명체가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정말 영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조합은 자연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가장 좋은 점은 단 30분 만에 엄청난 양의 망원경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지만 이 빠른 방법이 앞으로 진화된 생명체의 증거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정말 멋진 일이죠? 아시다시피 인류는 아주 오랫동안 우주에서 친구를 찾아 헤맸습니다. 이 연구는 외계인을 찾기 위한 수많은 시도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미국에는 외계 생명체 탐사를 전담하는 연구기관인 세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직 아무것도 찾지 못했을까요? 마치 우리가 우주에서 선진 문명을 엿볼 수 있기를 바라며 오랫동안 하늘을 스캔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죠. 이 모든 것이 유명한 페르미 역설로 이어집니다. 외계 지적 생명체 탐사의 원동력이 되는 거대한 미스테리와도 같아요.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면 지금쯤 그 증거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죠? 어쩌면 외계 생명체는 우리가 포착할 수 있도록 무선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신호를 우리가 우연히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감시하거나 그냥 재미로 태양계에 멋진 유물을 남겼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별 주위에 거대한 태양 전지판과 같은 거대 공학 프로젝트를 건설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별을 중금속으로 오염시키며 화려하게 꾸미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수색은 계속됩니다. 아직 포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똑똑한 우주 생명체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생명체도 찾아봐야 할지도 모르죠. 네, 작은 미생물은 친근한 외계 생명체와 대화하는 것만큼 흥미롭진 않겠지만 우주에는 단순한 생명체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닷속을 헤엄치는 단순한 생물, 바위에 붙어있는 이끼 생물, 서식지를 탐험하는 동물의 흔적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똑똑하진 않지만 흔적을 남기죠. 게다가 우리 은하계에서는 훨씬 더 흔하고 쉽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지구를 예로 들어볼게요. 예전에는 대기에 많은 산소가 떠다녔다는 이론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소는 예측할 수 없어서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아요. 우주로 빠져나가거나 다른 원소와 결합하여 이산화탄소와 같은 다른 물질로 변합니다.
그러다가 약 20억 년 전 단세포 유기체가 이산화탄소를 삼키고 산소를 배출하면서 지구의 대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구의 생명체는 지구의 본질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는 실제로 다른 행성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외계 행성이라고 불리는 멀리 떨어진 행성을 볼 때 때때로 모행성 앞을 가로지를 때가 있어요. 별의 빛이 행성의 대기를 통과할 때 공기 중에 다른 원소 및 분자와 섞이게 되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빛의 느낌과 색이 특별한 방식으로 변해요. 레모네이드 한 잔에 과일 주스를 넣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레모네이드의 맛이 달라지겠죠? 외계 행성 대기도 이와 비슷해요. 행성의 대기를 통과한 별의 빛은 대기 중에 무엇이 있는지, 별의 빛만 있을 때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빛의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먼 행성의 대기 중에 어떤 종류의 원소와 분자가 존재하는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마치 우주화학 실험과 같으며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는 데 도움이 되죠. 따라서 현재로서는 항성과 매우 가까운 궤도를 도는 거대 행성의 대기만 연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사의 톰과 외계 행성 조사 위성이 작업 중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위성은 초강력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으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행성을 많이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망원경은 다른 행성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은지 감지할 수도 있어요. 좋아요. 현실을 직시할게요. 우리의 첫 접촉은 영화에서처럼 화려하진 않을 거예요. 비밀 암호를 주고받거나 외계인의 관습을 알아내는 일도 없을 테니까요. 독특한 신체나 습관에 대해 수다를 떨지도 않을 겁니다. 대신 우주 생명체에 대한 첫 번째 힌트는 그래프에서 약간 흔들리는 선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요. 이 그래프는 생명체가 그들의 행성에 큰 변화를 일으켰다는 걸 보여줘요. 단순한 생명체라도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눈에 띄는 흔적을 남길 수 있죠. 물론 우주 로봇과 싸우거나 장대한 모험을 하는 것만큼은 아니지만 지구 밖에서 어떤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엄청난 일이 될 거예요. 지구로 전화를 걸어 우주에는 우리 혼자가 아니야 같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축하할 만한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우주에서 유기분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완전한 생명체는 아니지만 그래도 멋져요. 예를 들어 우리는 이미 화성에서 유기화합물을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화성에 한때 식물과 동물이 번성했을 약간의 가능성이 있어요. 단지 가능성일 뿐이지만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것이 생각만큼 드물지 않다는 걸 보여줄 겁니다. 우주에서 생명체를 찾는 건 탐정 게임과 같아요. 우리는 생명체가 전파 신호를 쏘아대거나 태양계 전체를 변형시키는 등의 멋진 일을 할 수 있어서 생명체를 찾는 것이 더 쉬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복잡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해서는 안 돼요. 전파 신호에 대한 이 새로운 연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를 바라며 계속 찾아봐요.